안녕하십니까. 느타리버섯을 키우는 훈이의 농장입니다. 오늘 또 버섯 입문자 초보자들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기초 강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버섯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버섯의 한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버섯이 자라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원, 버섯이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영양원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버섯은 종류에 따라서 취하고자 하는 영양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버섯 분류를 조금 해서 어떤 버섯들은 어떤 종류의 영양원에서 잘 자라는지, 어떤 영양원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섯은 먹이를 취하는 형태에 따른 분류인데요. 먼저 사물 기생형 버섯. 말 그대로 사물이란 죽어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무도 죽어야 됩니다. 생나무는 안 되고 꺾여서 죽었든지 절단되어서 벌목된 죽어있는 나무, 아니면 흙, 아니면 퇴비 등등 살아있지 않은 사물에 붙어서 사는 사물 기생형 버섯이 있겠고요. 첫 번째 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물 기생형 버섯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어떤 대상에 붙어서 사는 그런 형태의 버섯.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생형 버섯. 공생형이 있는데요. 공생형은 일반적으로 기생이란 숙주의 영양분을 일반적으로 뺏어만 가는 형태를 기생이라고요. 공생은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내도 영양분을 좀 받고 내가 필요한 영양분을 또 그 숙주에 주고 하는 것들이 공생형입니다. 이렇게 크게 이 버섯은 영양원을 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사물형 기생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식용버섯들은 대부분이 사물 기생형 버섯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보통 나무, 죽어있는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나무에는 표고가 붙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자연 상태에서 어떤 벼락을 맞아서 넘어져서 죽었다든지, 수명이 다 돼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벌채가 됐다든지 등등 물이 공급되지 않는 죽어있는 이 생나무에 붙어서 사는 버섯이 표고버섯. 느타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느타리버섯도 죽은 나무에 기생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빙이버섯, 이런 것도 나무가 숙주가 되는 버섯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물 기생형 중에서 양송이버섯. 이 양송이버섯 같은 경우는 퇴비에 기생하는 버섯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송이버섯은 인工적으로 재배하더라도 개분이나 우리 돈분, 축분 이런, 그러니까 가축의 퇴비를 이용한 일부 섞어서 쓰는 형태로 배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형태 등등, 이 사물 기생형 버섯은 영지버섯 등등 많습니다. 상황버섯,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버섯들은 이 사물 기생형 버섯의 대부분이 속합니다. 그리고 이 분류가 굉장히 더 많고요. 90% 이상이 사물 기생형 버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버섯의 분포 중에. 그래서 죽어있는 대상물에 기생하는 형태, 영양원을 죽어있는 대상물을 영양원으로 취하는 버섯들, 이 사물 기생형 버섯이고요. 활물 기생형은 살아있는 대상물, 요 대표적인 예가 차가버섯입니다. 차가버섯은 살아있는 자작나무에 기생하는 형태의 버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작나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암덩이처럼 붙어서 굉장한 영양분을 취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공생형은 요즘 가을철에 가장 산에 가서 많이 나는 예를 들어서 송이버섯, 이 대표적인 공생형 버섯입니다. 송이버섯은 위에 있는 표고나 차가 양송이와는 전혀 먹이를 취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송이버섯은 살아있는 소나무, 쉽게 이야기해서 소나무의 뿌리, 소나무 뿌리입니다. 소나무 뿌리와 연결되어서 자랍니다. 그래서 소나무 뿌리와 양송이는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생관계로 있기 때문에 이 송이버섯은 소나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나무, 소나무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런 표고나 느타리는 죽어야 되고 나무가, 송이버섯은 살아있는 소나무의 뿌리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나무 밭에, 소나무 숲에 가야 송이를 딸 수 있죠. 그래서 공생형 버섯들은 인공 재배가 힘듭니다. 인공 재배가 어렵다. 대부분 사물 기생형은 우리가 만들기가 쉽지만 이런 공생형 버섯이나 활물 기생형은 우리가 그 재배사 내에 살아있는 자작나무라든지 아니면 소나무라든지를 이식해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산 전체를 이렇게 밭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가을에 취하는 누리버섯, 요거는 참나무 뿌리와 공생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들은 이 영양원에 따라서 어떤 영양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세 개의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버섯들은 전부 다 이 첫 번째 사물 기생형 버섯들이 대부분 우리가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인공 재배가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물 기생형이나 공생형은 인공 재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사물 기생형은 인공 재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인공 재배하는 버섯들은 사물 기생형 버섯에 속합니다. 우리가 표고, 느타리, 팽이, 새송이, 양송이, 용지상악 등등이 사물 기생형 버섯에 속합니다. 인공 재배는 사물 기생형 버섯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제 뭘 하셔야 되느냐, 인공 재배를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이 버섯이 좋아하는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 같으면 참나무 이런 식으로, 양성이 같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퇴비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이 좋아하는 숙주, 그러니까 영양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인공적인 재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인공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상이 되는 참나무나 그 다음에 퇴비 등등을 배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배지를 만들게 됩니다. 인공 재배에서는 영양원을 배지라고 합니다. 인공 재배에서는 영양원이 배지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두 번째는 이제 배지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배지 만들기. 자, 쉽게 우리가 표고버섯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초보자들은 이 버섯을 재배하는 방법, 어떤 형태의 방법들이 있는지를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표고버섯만 하더라도 재배 방법이 원목 재배법, 그 다음에 톱밥 재배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원목 재배는 말 그대로 원목, 벌채한 원목을 그대로 배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목 재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배지 조성이. 그러니까 가을에 어느 정도 물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수분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벌채해서 한두 달 말려서 그 마른 적당한 배지를, 원목을 배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원목 재배법에서는 이 배지 조성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채 시기와 건조만 잘 이해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톱밥 재배법, 우리가 요즘은 이제 톱밥 재배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톱밥 재배법의 배지 조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톱밥만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지 조성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앞에서 이야기 좀 하고 수업을 마칠 것 같습니다. 배지 조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지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두 가지 수치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수분율과 두 번째 시행률. 시행률을 다른 말로 탄질률이라고 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배지를 만들 때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두 가지 원칙은 적당한 수분, 전체 건물의 수분율과 그 다음에 탄소와 질소의 비율입니다. 시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분율은 대부분 이 버섯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보통 한 55%에서 한 65% 사이에서 수분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톱밥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55%로 맞춘다면 톱밥 45%에 이렇게 물이 되겠죠. 물이 55% 섞어서 만들어진 게 최종적인 배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분율은 이 톱밥과 물, 전체 배지 무게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분율이 적당히 잘 맞아야 버섯이 자라는, 버섯이 배양될 때 이 배지 속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증사가 자라기 때문에 수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지 않으면 제대로 된 증사 배양이 힘들죠. 그래서 수분율, 적당한 수분율을 맞추는 거와 그 다음에 탄소와 질소 비율, 이것은 버섯이 좋아하는, 해당 버섯이 좋아하는 탄질률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는 시행률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 20에서 한 30 탄질률이, 쉽게 이야기해서 질소 1에 탄소가 20 내지 30에 있는 조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질률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탄질률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톱밥 재배에서는
이 톱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톱밥은 탄소가 많거든요. 탄소질이거든요. 탄소원이거든요. 탄소를 공급하는 원이 여기에다가 보통은 질소원을 첨가합니다. 재료를. 그래서 톱밥 재배법에서는 톱밥만 사용하지 않고요. 이 톱밥 탄소원에다가 질소원, 보통 미간이나 깻묵 등등등을 일부 첨가해서 이 배지를 조성하죠. 그래서 이 탄질률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뭐 각종 정보나 뭐 자료집에 보면 이 자기가 키우고자 하는 버섯이 좋아하는 탄질률 정도는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표고 같은 경우는 보통 20에서 30 정도의 탄질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톱밥의 탄소 비율, 탄질률하고 질소, 미강의 탄질률을 섞어서 우리가 요 조성을 맞추는데 포커스를 맞추시면 이 버섯이 자라는데 적당한 배지가 됩니다. 그래서 배지, 우리가 버섯이 좋아하는 배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두 가지 수치는 수분율, 전체 무게의 물이 차지하는 비율과 그 다음에 탄소와 질소의 비율. 그래서 톱밥만 사용하지 않고 플러스 첨가제인 질소질, 미강이나 깻묵, 박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실제 우리가 인공적으로 키우는 배지, 그러니까 버섯을 키우는 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수분율과 시행률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오늘은 조금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버섯은 어떤 영양원을 취하고 어떤 영양원과 어떤 관계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버섯을 다 일괄적으로 키울 수 없다. 왜? 활물기생이나 공생형 버섯들은 실질적으로 재배가 어렵다. 실제 거의 뭐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렵다. 왜? 살아있는 대상이 배지이기 때문에, 영양원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구성한 재배서 안에 살아있는 그 대상을 넣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인공재배는 사물기생형 요 형태의 버섯들이 대상이 되고 이렇게 사물기생형 버섯들은 좋아하는 영양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영양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배지 조성에는 수분율과 시행률이 중요하다. 전체 무게에 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분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시행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버섯에 따라서 시행률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배지 조성을 할 때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어떻게 섞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농가마다 이런 부분의 노하우들은 조금씩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버섯이 영양원을 취하는 배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